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는 그 김영삼 정부에서 IMF를 맞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IMF 상태에서 정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IMF를 이제 졸업을 합니다. IMF의 그 돈을 다 갚으면서 이제 IMF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대북 정책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전이랑. 그래서 북한에 있어서는 햇볕 정책이라서 햇볕 정책이라고 그래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동화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그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코트를 못 벗기지만 햇볕을 내리쬐면은 코트를 벗긴다. 라는 아마 거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에 지속적인 그 지원을 하게 되는 그 햇볕 정책으로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해서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죠. 남북이 처음으로 정상들이 만나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연평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삼 시절에는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만 알고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김대중 정부에는 이제 IMF가 있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IMF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국민 금모으기 운동을 해요. 그리고 금융기관하고 대기업 구조조정회에서 웬만한 업체들이 이제 해외 매각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자금을 이제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모인 자금으로 IMF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그 주주가 외국인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는 글로벌화에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노조와 사용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주 간에 원만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조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혁을 맞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햇볕 정책에서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돼요.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고 금강산 관광 한다는 건 뭐죠? 북한에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그룹의 회장이던 정주영이 소떼를 몰고 방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착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의선 복구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북한에 굉장한 그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주게 되죠. 그걸로 인해서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그 다음에 김정일 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거는 뭔가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ICBM 발사실험, ICBM이 뭐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그래서 ICBM 발사 실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평해전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1차 연평해전은 뭐 큰 적이 아니지만 2차 연평해전 때는 한국의 고속정인 참수료가 침몰이 돼서 6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미군 장갑차의 여중생이 압사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군 장갑차의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요. 참수류 침몰은 흐지부지 되다가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게 취급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반공주의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풀어지죠. 풀어주게 되고 이를 근거로 해서 북한은 결국 NPT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는 IMF가 끝났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햇볕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의 퍼주기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요. 좌우지간 북한에 대한 원조가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대중 정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